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댓글 소개해 주셔야 되죠. 네, 네, 왜 더듬으십니까 말을? 그러게요. 네, 네, 긴장하셨어요? 네, 더막가 나와서 긴장을 해서 그래요. 네. 하하, 입에 침 바르시고요. 네. 테디베어님이 오 JB 오늘 코디가 산뜻하네요. 뼈를 입고 오는 옷인데. 아, 네, 뭐 처음 보셨나 봐요.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테디베어님. 성재경님은 부산에서 애들 방역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코로나야 좀 가라 해주셨는데. 선생님이신가 보다. 네, 그죠? 좀 가면 좋겠어요, 진짜. 예. 알람 띵동띵동 구독 꾹님이 더 막가 멘트 중에 좋아요 꾹, 구독 꾹, 공유 널리. 근데 알람 띵동띵동은 왜 뺐나요? 듣기 좋더만 해주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공유 널리 그리고 알람 띵동띵동도 맞춰주세요. 네, 멘트 똑바로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본방을 잠깐 돌아볼게요. 네. 내일로 농성 100일을 맞는 LG 트윈타워 해고 노동자들 소식을 뉴스세계에 잠깐 전해드렸는데 현홍섭님이 3글자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5글자구나. LG.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 데이지님, 사측 대응이 너무 쪼잔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임희주님, 네. LG 의인상은 뭔가요? 그러게. 김형성님,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분들도 몇 년째 천막 투쟁 중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7년째 농성 중이시래요. 어휴, 7년이요? 네. 이야.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농성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2부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에 주민들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서 3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꼼꼼히 시 공무원 이름, 시의회 명단, LH 직원 명단, GH 경기도 주택공사 맞나? 거기 명단 일일이 대조를 해서 LH 30건, 지자체 공무원과 시행사 관련 20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대단하던데요. 많은 네.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맹호님이 지금 LH 수사하는 경찰청은 이분을 스카우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님, 더 이상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도 더 잘할 수 있네요. 네. 사나야님, 박봉 공무원은 옛말 땅 장사를 하고 있었네요. 지금 일단 걸린 게 경기도에서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공무원. 네, 지금 고발됐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공무원 3명이 고발이 됐습니다. 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LH 직원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거는 지금 수사가 빨리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였고요. 예. 민초의 꿈샤님이 와 대단한 시민분들이시네요. 이렇게 시민들은 항상 두 눈으로 지켜보고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시민들이 생업이 있는데도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해서도 안 되는 네. 거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지금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 아무도 없는데요 했는데 시민이 조사하니까 그다음에 가서 3명 있네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또 아침부터도 열받네 또. 네. 정확한 수사, 정확한 조사 네.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이 똑똑하다, 시민이 멋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민은 그냥 생업에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세상이.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잖아요. 네, 네. 욱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 욱해도 돼요. 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일단 4.7 재보궐선거인데 네. 뉴스세계 시간에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그 얘기 전해드렸고 3부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직접 만나봤잖아요. 네. 먼데님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최악과 차악 중의 선택이네요 해주셨고 또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주주삼방님이 예. 김종인의 안철수 무시 작전이 성공했네요. 그리고 오세훈의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유권자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작전이 통한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럴까요? 네. 네, 니콜라이 킴님은
이번에는 안철수가 오세훈을 열심히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계에 남아있을 명분도 찾고 내년 대선 출마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뭐 그러겠죠.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겠죠. 손잡고 유세할까요? 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촌철님들의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2비의 예상이 궁금한데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말로 시 공동 운영을 할까요? 시 공동 운영이요? 그건 일전에 저희가 JB타임에서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공동 운영하고 싶어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위촉합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그 받습니까? 아니면 산하 기관장 시켜줍니까? 아니면 그럼 무관으로 서울시장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합니까? 그러면 그건 사선이잖아. 그잖아. 그죠. 그럼 공동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해하신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추상적으로요. 좋은 말 누가 못해요. 우리 더마카 폭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라는 얘기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렇다고 평소에 돈은 안 못 하시잖아요. 주잖아. 그렇다고. 네, 아니 평소에 그런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꼭 네. 저렇게 받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 인터뷰할 때 네. 늘 아이솔레이션님이 그냥 내 느낌인데 나는 박영선이 힐러리 같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 같다. 무슨 느낌이지? 그냥 무슨 맥락인지 저는 이해가 네, 되겠네요. 개인 느낌이시래요. 예. 부르주아님이 박영선 후보한테 이렇게 촌철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왜 자꾸 MB를 들먹이셔 감옥에 있는데 궁금하거든요. 이 전략이 먹힐까요? 저는 그래서 별로 먹힐 것 같지 않아서 아까 먹힐 것 같냐고 저는 질문 드렸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박영선 후보의 답은 뭐였죠? 그때 별로 그러니까 아주 똑 떨어지는 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로 10만 원 지원금을 준다.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얼떨떨결애님은 디지털 화폐로 준다는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결제 수단도 배우게 되고 돈도 받으니까요. 반면에 똥맘님은 신선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 지역 화폐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이제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10만 원 쓰는 과정은 참으로 험난할 것 같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 또 새로운 신기술에 그렇게 너무 방어벽 치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IT 맹이에요. 알고 있죠. 네. 도와드릴게요, 제가. 저 단호한 응답.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그리고 김씨님이 네. 수직 정원 진짜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오늘은 못 물었는데 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면밀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뷰할 기회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데이비도 준비한 얘기가 있죠? 어제 이제 큰 정치 이벤트는 단일 후보 결정이었으니까 요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어제 이제 제가 짚은 바가 있는데 거의 한 2탄 정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좀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이제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당연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오세훈이 승리했을까? 왜 안철수는 패배했을까? 이걸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김종인의 안철수 무시 전략이 통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의 힘이다. 제가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는 아니겠죠. 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굵직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LH 때문이다. LH요? 네. LH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네. 단호하게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뭐 다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봅시다. 네네. 야권 단일화의 동력이 반문 정서라는 건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반문 정서를 정점으로 밀어올리면서 분노의 감정으로 만든 사건이 LH 사태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주목할 점은 LH 사태가 터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연대와 민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혹을 제기한 게 3월 2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3월 2일로부터 이틀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나경원 후보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다 예상을 했는데 이걸 뒤집고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네.
3월 2일에 폭로가 있었고 3월 4일에 오세훈 후보가 결정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 라운드가 3월 4일을 기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라운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단일화 라운드가 LH 사태 국면 속에서 진행이 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 추세를 보면 이 흐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대결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가상 대결 조사를 많이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처음으로 가상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를 제치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월 8일일 거예요. 그때 KBS 조사인가 이때 처음으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제치는 어떤 가상 대결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LH 사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나온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와의 대결 단계에서는 그렇게 급피치를 올리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 그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고 나경원 후보한테 못 이길 거다라는 일반적 예측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상승세가 그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바로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추출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LH 사태의 덕을 오세훈 후보가 봤다 이런 건데 네.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이냐? 이건 뭐 이야기했다시피 LH 사태라는 건데 왜 그러면 LH 사태가 안철수로 안 가고 오세훈으로 갔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자, LH 사태에 녹아있는 그 반문 성향의 어떤 유권자층의 정서가 뭐냐면 그냥 싫다. 이런 느낌을 넘어서 응징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의 단계로 반문 정서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응징. 예, LH 사태가 어떤 그 했던 기능이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반문 유권자층의 정서가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양과 음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뭔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동전의 앞면부터 볼까요? 자, 확실한 응징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까지 반문 정서가 극점에 도달한 건데 확실한 응징을 위해서는 응징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수단을 필요해야 되는 건데 확실한 수단을 찾은 거죠. 아하. 그래서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는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측면도 있지만 당을 보고. 정확히 본다면 당을 보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고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인 거죠. 그러면 동전의 뒷면은 뭐냐? 네. 자, 국민의힘이 마뜩치 않아서 안철수 후보를 선호했던 유권자층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권자층이 안철수 후보로부터 철수하는 현상까지 초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거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LH 사태의 음덕을 입었고 안철수 후보는 LH 사태의 유탄을 맞은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 측은 패책을 놨던 거예요. 이건 뭐 결과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런 흐름을 읽었더라면 단일화 방식을 놓고 그렇게 밀당을 오래 하면 안 됐던 거였죠. 오히려 이미 흐름을 타버렸기 때문에 흐름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단일화 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 흐름을 막았다라면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 아, 그랬으면 달랐을 거다. 근데 문제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일부를 양보를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게 그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또 오히려 그러니까 득이 됐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몰랐고 그래서 밥상을 본인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받아들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오세훈이고 왜 안철수는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답은 이게 다 LH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시간에도 합니다.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하고 나면 단일화 단계 앞과 뒤 전후의 여야 접근법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관역을 겨누면서 단일화 과정을 끌어온 거잖아요. 반문,
이라고 하는 여기서 상대 후보는 그렇게 또 중요했던 것도 아닌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엄청나게 큰 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역을 계속 때리면서 단일화 과정을 끌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 어떤 주의 환기 기능이 여기서 제대로 작동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관역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언론의 관심사는 단일화가 성사되느냐 마느냐에 어떤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를 쳐야 될지를 몰랐던 부분이고 설령 누구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묻혀버리는 거죠. 단일화라고는 어떤 더 큰 화두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은 관역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 대응 이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단일화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하지만 단일화 이후부터는 양상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는 큰 관역을 그대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네. 부차적으로 박영선 후보 요인을 이제 부차적인 관역으로 설정하면 돼요.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선거전을 펼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잘 보세요.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하는 큰 목소리에다가 도쿄 아파트를 얹어서? 결합을 시켜버리는 네네. 말 그대로 얹어버리는 거죠. 네네. 이런 전략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관역을 설정하고 선거전을 이제서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아까 박영선 후보 인터뷰에서 잠깐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해서 단일화에 다 묻혀버리더라. 이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네네네. 했던 건데 이제는 후보 맞상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관역을 설정해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든 뭐가든 쏠 수 있게 되는데 민주당이 원했던 그 관역이 패키지로 저는 구성이 됐다.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네, 네, 부동산으로 두 분은 서울의 오세훈과 부산의 박형준 조합이 실현이 됨으로써 내곡동과 LCT라고 하는 패키지 관역이 설정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은 계속 이걸 아마 이제 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응? 이건 네. 어제 그러니까 1차로 짚은 것이기 때문에 뭐 길게 되풀이해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다만 이거 하나만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은 야권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됨으로써 내곡동과 LCT가 패키지로 이제 묶이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따로 적용해왔던 두 요인이 사교 작용하는 물론 부정적으로 이런 현실을 기대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박형준의 LCT를 치면 그것이 오세훈의 내곡동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오세훈의 내곡동을 치면 박형준의 LCT를 환기시키는 네. 이게 패키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패키지가 이거라는 거죠. 네. 근데 단일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이런 패키지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LCT와 내곡동을 계속 제기하는 그게 설령 잔챙이급이라 하더라도 실탄을 계속 쏘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난사 수준으로라도. 아마 선거 전략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패키지를 강조하는 걸 잠깐만 설명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연상하시면 쉬워요. 자, 그러면 단일 후보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는 부동산 문제가 걸린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죠. 전세 없었죠. 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은 분리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에 대응하는 전략과 박형준에 대응하는 전략을 따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LH 사태로 조성되어 있는 큰 판하고 그러니까 분리돼서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큰 관역은 계속 끊임없이 가동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박형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LH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를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패키지가 중요했다라는 점을 요렇게도 그러니까 한번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미시적으로 짚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지금 그 야권의 선거 전략과 여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오세훈의 승리 비결은 LH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진단을 버전을 바꿔버리면 어떤 이야기가 성리가 되냐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는 조건부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요?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응징의 기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하, 네네. 근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응징에 오히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방해가 되는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러면 이 조건부 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잡고 있는 전략대로 오세훈의 내곡동과 박형준의 LCT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계속 더 커지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분노와 응징의 정서에 오히려 김을 세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조건부 지지가 미시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되치기가 되는 건가? 민주당이 노리는 게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미시적으로 흔들리는 대상이 누구겠는가를 잘 보세요. 국민의힘이 실어서 단일 후보로 안철수를 밀다가 내지 안철수를 지지하다가 LH 사태가 터져갖고 거의 분노를 해서 에이 그럼 더 확실하게 더 센 대상을 차라리 믿는 게 낫겠다라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뭐냐면 아주 열광적이고 확실한 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부 지지기 때문에 만약에 네. 내가 지금 당신들을 지지한 이유가 LH 때문에 열받아서인데 당신들 똑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미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이 만약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민주당으로 저는 옮겨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가는 건가요, 그분들은? 이탈해버리는 거죠. 보궐선거판에서 이탈해버리는 투표 포기로 나타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민주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전세 역전, 한 판의 전세 역전을 저는 민주당은 기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뭔가 현실을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미시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연쇄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LH 사태가 터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고 민주당의 당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반면에 오세훈 후보나 국힘의 어떤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세 조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시 어떤 국힘이나 오세훈의 어떤 상승세가 주춤되거나 다시 하락 반전 기미를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어떤 신호를 줄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연쇄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번 선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오히려 참여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게. 네네. 그래서 바로 어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표현이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 잠깐 얘기했던 이해찬 전 대표 얘기도. 그렇죠. 네. 바로 바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반전의 모멘텀을 여기서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네. 그럼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LH 사태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영양분만 조금씩 계속 공급해 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커다란 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LH 사태로 촉발된 분노의 불길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잔가지, 뭐 큰 장작도 필요 없는 거죠. 잔가지만 계속 공급해 줄 수만 있다면 이 판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민주당의 그 기대와 전략,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기대와 전략을 지금 제가 대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전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문제를 제기한 게 며칠 꽤 지났어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며칠 지났는데 누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만큼 노출 빈도는 많아졌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주목도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가 됐다면 내곡동 요인이 지금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반증 사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까지만 그러니까 흐름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전략이 먹힐 가능성 그렇게 사실 높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후에 뭔가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다른 뭐를 갖고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만 놓고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주요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의 전략이. 이렇게만 정리를 해서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땅 따먹기 전쟁. 땅 따먹기. 내지 지분 쪼개기 전쟁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 후보의 어떤 토지를 차고 앉아서 그 문제점을 설파하는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곡동이 문제야. 네. 당신은 도쿄 아파트가 문제야. 이런 것.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양쪽 다 부동산이 문제이긴 한데 누구에게 그러면 책임의 지분이 더 있느냐.
그다음에 덜 하냐를 놓고 지분을 다투는 싸움. 내 지분이 더 작아. 라고 지금 다투는 싸움 양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땅 따먹기 전쟁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고 지분 쪼개기 전쟁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어떤 양상이 그러니까 그 이런 비유가 성립될 정도로 양상이 이렇게 지금 대중들한테 그 비춰진다면 이 선거는 깨끗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상당히 어떤 뭐냐면 치열하지만 그렇게 깔끔한 선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데님이 최악이냐 최악 중에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정리를 바꿨어요. 대놓고 해먹은 놈이냐 은근슬쩍 해먹은 놈이냐의 선거란 얘기냐 뭐라는 걸 좀 보내주셨고요. 네. 레드헤어님이 오늘 JB5처럼 JB타임 밑줄 쫙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보시는 분들입니다. 네. 곽순아님이 아유 그놈의 LH. 부르주아님은 LH 때문에 민주당 폭망 중도층도 다 날아갔습니다. 해주셨고 네. 보름달님이 대안은 허경영뿐인가? 하 고민이다. 요즘 그분은 공중부양은 요즘은 안 하시나? 네, 근데 어쨌든 후보 등록은 했잖아요. 예, 그래요. 네. 머리를 또 이렇게 한껏 띄우시고 가서 했더라고요. 네. 그분의 고민이다 해주셨고요. 네. 국가애님이 두발 관리 비법을 한번 전수받아드리겠습니다. 국가애님이 그래도 투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투표 포기하면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해주셨고요. 김경민님이 민주당은 거짓말과 땅 투기하는 작자한테 표 줄 거냐? 투표 꼭 하고 사전 투표 독려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써야 한다. 해주셨고 네. 보헤미아님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해서 위기 탈출하고 비리 증거 발표해서 역공해라. 뭐 그래야지 이긴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파랑님은 사전투표 꼭 합시다. 작년에도 사전투표에서 결정적이었죠. 광매정님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했던 분들도 이번에 투표권이 있죠. 투표로 사람 차별하는 사람을 바로 응징합시다 하셨는데 네. 반면에 민주당 전략이 지금 별로다라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선우의 팽이공장님이 수직 정원 21분 도시 도대체 누가 이런 슬로건을 낸 겁니까? 민주당의 전문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 구호가 복잡한 서울 시민들에게 먹힐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후보 캠프의 공약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네. 그 모 정당의 의정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악재 중에 악재가 지금 거의 쓰나미급으로 덮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우회로는 없다라는 얘기도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짚은 바가 있어요. JB타임에서. 네. 그럼 오히려 이것을 정말로 그러니까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왔던 악패 중에 악패, 적패 중에 적패라고 본다면 오히려 의정을 통해서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어떤 입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보궐선거를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저는 어떤 그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런 소식이 잘 안 들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네. 뭐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 중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뭐 어제 나온 보도로는 국회에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고개 속도가 또 올라가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니 저는 그런 그리고 얘기들.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그런 개혁 입법을 하면 반대도 쉽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투명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공감을 한다면 선거 국면에서 압력을 해서 선거 국면에서 처리하기가 제일 좋을 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뭐 승패를 떠나서 네. 개혁의 어떤 그 여부로 차원에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주신 분도 있는데 네. 이혁수님이 향후 안철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 입으로 끝났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잠깐 외국 갔다 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후에 어떤 야권 정계 개편이 이런 걸 대비를 하면서 또 어떤 그 발걸음을 놓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지금 야권에서는 보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들 입을 모으고 있죠. 그렇죠. 다만
개편의 그림이 좀 다른 것뿐이죠. 그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자신의 공간이 열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그 청기누설인가에서도 한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만 네. 이번 단일화 결정 과정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랬잖아요. LH 사태가 터져서 정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는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다. 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제3지대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잖아요. 네. 왜 그러면 그럼 제3지대인 가고 그러니까 자처하는 안철수 후보를 왜 선택을 하지 않느냐? 힘이 없다고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이 그 자신의 정책 포지셔닝을 그렇게 했던 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으로 입지가 탄탄하냐? 오히려 더 약화시켰다. 이번 단일화 경쟁이.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대표랑 손을 잡으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그걸 많이 물었더라고요. 바로 그건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죠. 나중에 한번 이것도 그 안철수란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정계 진출을 선언을 하면 네. 그때는 한 번은 지금까지 짚겠습니다만 선언을 안 하면 저는 뭐 짚을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네. 문제는 안철수 현상의 흥망성쇠 과정을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뭐 30% 넘었네, 뭐 어디 40까지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데 안철수 현상 때는 55%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나중에 그러면 2012년 대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만 복기를 해보세요. 그 중요한 건 지금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달코 다른 정치인들이 저는 그거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단일화 경쟁이 던지는 메시가 야권 개편에 던지는 메시가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있을 게 뭐냐면 보궐선거 결과일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 지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이기고 얼마나 지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까지 보고 나서 아마 종합 분석은 그때 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굴레님이 거품에 손 담그면 거품이 터져서 꺼지는데. 오. 이건 난 가끔 이거 하다 보면 나 학교 때 국어 열심히 했는데 네. 왜 이렇게 표현력이 딸릴까? 이것도 엄청 촌철이시네요. 네. 네, 뭐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봅시다. 많은 분들이 다시 나온다에 지금 많이 걸고 계시기는 한데,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저희가 2부에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를 인터뷰를 했잖아요. 잠깐 그 전에 네, 내가 댓글을 보면 꼭 이분이 네. 민민님 항상 이제 민주당 쉴드 김종배 아웃 네. 계속 저에게 이제 쓴소리를 해주시던데 네. 아주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고 근데 한번 오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제가 민주당을 쉴드 쳤나요? 디스했나요? 아, 뭐 이분이 듣기에는 쉴드였다는 거죠. 이분은 엄청 지금 도배하고 계셔가지고 많은 촌철님들이 상대해주고 계셨는데 또 그걸 굳이 콕 찍어서 읽으시네. 눈에 들어오잖아. 아무튼.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런 것도 다 관심이니까요. 안 나가고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종배 아웃을 외치고 있지만 계속 듣고 계신 민민님 감사하고요. 1분만 지나면 아웃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부에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분 인터뷰를 했는데 채팅창이 엄청 뜨거웠고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해피벙님이 사과하면 끝? 기업 이미지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해주셨고 네. 최명진님이 잘 큰 딸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아, 독소리 나던데 정말. 네. 네. 덩샤오핑님의 댓글 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꼰대들 각성하세요. 네. 아, 왜 3초의 묵음은 뭐였죠? 각성하신 건가요? 순간적으로 제 그 지나온 길 한번 순간적으로 광속으로 한번 그렇죠. 복귀를.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반성의 순간이 오거든요. 네, 반성하시길 바라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꼭 마무리할게요.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제 아웃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